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천 요양병원 컨설팅 연구소의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욕창관리 환자분율입니다. 욕창이 생긴 환자분율이죠. 전월에 비해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생긴 환자분율입니다. 지난번에는 2주기 5차 때는 그냥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들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생긴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산출식은 해당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 해당월과 전월 모두 고위험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월 평가에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를 나눠서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고위험군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달, 전달 다 모두 고위험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상 안함인 경우,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옮겨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 방 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 안함인 경우입니다. 이런 고위험 환자군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잘 안 나올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욕창은 이전 평가 이후에 새로 발생한 2단계 이상의 욕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거나 1단계만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달에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겼다면 그거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된 환자는 전월 평가가 없으므로 입원한 해당 월 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전원 오면서 갖고 온 욕창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욕창 관리 환자분들입니다. 이거는 욕창 개선 환자분들이죠. 전월에 비해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개선되는 환자분입니다. 2단계 이상이 개선된 환자분이고요. 그 2단계, 3단계, 4단계 욕창 중에서 개선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산출식은 해당 월 평가 중 욕창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가 원래 해당 월 이번 달 지난달 평가받은 환자 중에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환자를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욕창 개선은 어떤 걸 개선이라 하느냐?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4개 있는 데서 하나가 줄어들면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 단계가 낮아진 거, 4단계, 3단계, 2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낮아져야지 개선이 된 거입니다. 4단계 그대로 있고 3단계가 있다면 개선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욕창 악화입니다.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늘어났거나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욕창 중에 최고 단계 욕창이 더 심해졌다면 이건 욕창 악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산출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집회정의는 전월에 비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개선된 환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월 평가와 이번 달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에서 해당 월 평가, 즉 ADL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DL 개선은 환자 평가표에 우리가 ADL 10개 항목이 있죠. 이번 급여 수가를 따질 때는 식체오마 4가지를 하지만 ADL 개선을 할 때는 10가지 항목 모두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점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2점이 감소했다는 것은 한 항목에서 2점이 감소해도 되고 각 항목에서 1점씩 감소해도 개선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점수를 합산하면 되고요. 제외 대상은 전월 평가에서 10개 ADL 항목이 모두 완전 자립이거나 감독인 경우는 개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전월 해당할 평가 모두가 의료 최고도이거나
또는 선택 입원군일 때는 ADL 개선 환자분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ADL 수익 능력이 10개가 있죠. 우리가 입원급여 책정할 때는 식, 체, 오마, 5, 6, 8, 10번만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10가지 항목 다 어느 것에라도 점수를 개선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수가 환자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6, 8, 10번의 점수만을 합산해서 사용하는데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이번 적정성 평가에서 10개 항목 모두 개선시키면 되겠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완전 자립이거나 감독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평가 제외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평가 제외가 되겠고요. 일상 수행 능력이 모두 완전 자립이거나 감독이 필요한 경우는 개선 환자분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완전 자립과 감독과 약간의 도움이 있죠. 목욕하기라든가 일어나 앉기라든가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어느 항목이라도 감소를 시켜서 개선이 됐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환자 평가표 관찰 기간 내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 평가표는 2023년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인데 모든 항목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평가표를 작성할 시점에 전에는 일주일간 관찰 기간이니까 그 사이에는 ADL 평가 항목이 간호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6월 20일 날 평가가 한 번 돼 있고 27일에서 7월 3일이 일주일간 관찰 기간인데 그때는 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 평가표 오기재 사례로 보겠습니다. 항상 환자 평가표와 간호 기록과 또 의사 기록, 경과 기록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중 헤모글로빈 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 환자분들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 헤모글로빈 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인 환자분들이 지표 정의가 되겠고요. 요거는 해당 월 이번 달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 질병에 당뇨가 있다고 체크가 돼야 되겠죠. 해당 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 중에 최근 3개월 이내에 헤모글로빈 A1C 검사 결과가 적정 범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는 것은 청구명세서에 당뇨상병 2, 10에서 14 있거나 환자 평가표의 당뇨에 체크된 경우입니다. 헤모글로빈 A1C 적정 범위는 정상 범위는 6% 내외이지만 이 적정성 평가에서는 8.5% 이하입니다. 8.5% 미만이기 때문에 8.5%부터 4% 이상 8.5% 미만으로 되겠습니다. 8.5% 이하입니다. 이하는 8.5%가 들어가고요. 미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분모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세부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만 2주기 5차 때는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2주기 6차에서는 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것도 분모에서 제외를 했고요. 분자에는 검사 결과가 없거나 검사 일자가 환자 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질병 진단에 헤모글로빈 A1C 검사일 있죠. 검사 일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 일자나 결과 나온 날짜가 아니고 검사 일자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환자 평가표 작성일로부터 동일 일자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3개월 이내 인정 여부죠. 5월 7일 날 검사를 했다면 8월 7일은 검사를 해야 되겠죠. 3개월 이내니까 인정이 되는데 5월 7일 날 검사를 했고 작성일이 8월 8일이면 불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랬죠. 입원 평가와 3개월 미만인 거. 최초 입원일이 8월 7일인데 환자 평가표 작성일이 11월 7일입니다. 요거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 입원일이 3월 7일인데 환자 평가표 작성일이 11월 6일이면 3개월 미만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에 헤모글로빈 A1C 검사일자 기재입니다. 작성일은 7월 2일입니다. 검사 결과에는 7월 3일입니다. 그래서 환자평가표 작성 최근 3개월 이내에 헤모글로빈 A1C 검사일과 검사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일은 7월 3일인데 작성일이 7월 2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입원 환자분일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입원 환자 중에서 181일 이상 된 환자분들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 동안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 181일 이상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당 정액수가 및 입원료 선정 기준에 따라서 181일 이상은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요. 의료 최고도나 의료 고도나 의료 중도는 제외됩니다. 여기는 180일 이상은 의료 경도나 선택 입원군이 들어가겠습니다. 의료 경도나 선택 입원군은 치료를 잘해서 시설이나 요양원으로 갈 수 있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얼마나 있는가를 보는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귀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퇴원한 자 중에 자택이나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 경도나 선택 입원군들은 치료를 잘해서 지역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세부 기준을 보면 자택, 시설로 퇴원한 환자입니다. 단 퇴원 후 30일 이내에 요양기관에 입원 내역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원 환자는 청구 명세서 진료 결과 구분이 퇴원 및 외래 종결인 환자이겠습니다. 청구 명세서에 9번으로 된 환자 중에 자택이나 시설로 퇴원한 환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자택이나 시설로 퇴원을 해야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 최고도나 고도, 중도는 제외 대상입니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환자도 제외입니다.